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웠습니까? 2017년 5월 25일 저녁 8시입니다. 요새 연세 드신 분들 또는 보수적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수 세력 또는 기성세대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 후퇴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6.25 때 바로 국군이 후퇴를 잘 했습니다.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사이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낙동강에 방어선을 쳤던 것입니다. 싸우면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을 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 기록을 하라.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 기록으로 반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기록자가 역사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을 한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되고 나서 또 SNS,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이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에 얼마나 글 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이 글 쓰는 게 더 중요한 시절이 왔습니다.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그 핵심이 글을 쓰는 겁니다. 글 쓰는 아마 양이 옛날 한 30, 40년 전에 비하면 10배쯤 늘었을 겁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글을 씁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자입니다. 기자. 이 부분, 글을 쓰는 부분에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47년째니까 그동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아마 기사 형태로는 양적으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쓴 기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 좋으냐, 좋은 글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저희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갑제 TV를 시청한 덕분으로 공짜로 얻는 팁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자 생활 수십 년 하면서 터득한 아주 간단 명료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장이 짧아야 합니다.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복문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단문이 좋습니다. 짧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쉽게 써야 합니다. 쉽게. 야, 근데 누굴 보고 현학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난 체 한다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는 뭐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지 말고 한 2,000여 명 모였다 해야죠. 다시 반복을 하면은 짧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 좋은 문장이 3대 조건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글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글을 많이 써야 글 쓰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덧붙이면은 이제 5개인데, 5개 조건인데 빨리 써야 합니다. 빨리. 그러나 많이 쓰는 거, 빨리 쓰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선 문장을 짧게, 쉽게, 정확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글 쓸 때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글을 잘 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명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요 짧고 쉽고 정확한 글은 다 명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앞에 붙이면은 그 글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앞에 글은 쉬어가는 글 쓰지 말고 또한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글로 시작을 됐으니까.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 문학가들이 남긴 산문이나 시를
치겠지만 역사를 움직인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문장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문장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움직인 문장 5개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힘이 있는 문장입니다.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힘이 있는 문장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나 한 쓴글은 힘이 있거든요. 역사를 움직인, 어떻게 보면 한국인을 행복하게 만든 5개 문장,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첫째,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유명한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이게. 두 문장이구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귀절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표현한 말이다. 즉 생명의 보존,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에 세계적으로 여러 공화국이 생기면은 헌법을 만들 때 바로 이 문장이 거의 모든 헌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04년에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고종을 타도하는 일종의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서 5년 몇 개월을 살았는데 그때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면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29살에 쓴 책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은 이때 이미 이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안목이라든지 정책의 정당성이라든지 그 중에 한 귀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활력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강한 군대를 갖게 된다. 그런 나라는 독립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근본은 자유다. 개인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온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19년 3.1운동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남녀노소, 지위고하, 종교를 막론하고 한 민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행동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국민이 탄생한 해죠. 거기 독립선언서가 최남선 선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대단히 예언적인 글입니다. 이 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야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하고 싶은 것 하고 남의 폐를 끼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법만 지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은 즐거워지고 넉넉해지고 바로 이 결례가 뛰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앞에 모든 것을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선포일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야말로 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능가하는 명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축약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들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과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읽어보면은 이분이 69년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언가는 보통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이른바 무장한 예언가입니다. 무장한 예언가의 예언은 그 실천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첫 문장입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들어는 더디기도 할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유만 빼앗기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 자유를 선동가들이나 권력 잡은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종국에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민주주의를 버리지 말자, 민주주의를 지켜가자 하는 그런 힘을 주는 말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 들어왔어요. 저 앞에 네 사람의 문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뭐냐? 플로레타리아의 자유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자유, 기업인의 자유 이런 거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자유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단의 자유가 아니에요. 계급의 자유가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고 신성한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딱 규정을 했으니까 우리 헌법 제10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헌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헌법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의 심장이고 뇌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만 누리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그 자유를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또한 행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자유를 가지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이 헌법에 들어갔고 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헌법 제10조는 앞에 토마스 제퍼슨, 이승만의 이야기, 최남선의 이야기를 다 총괄해가지고 우리 헌법 10조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건 헌법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누가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10조를 바꾸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고 헌법을 해체하겠다는 자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개인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선거의 자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자유의 어머니, 모든 자유의 어머니, 그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우리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자가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이 헌법에서 발견된다는 게 참 더 감동적인 거죠.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헌법이 다 많겠지만 특히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헌법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제1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지금 공산당이 불법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거죠. 반고단체로 보는 거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즉 자유통일을 딱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딱 결론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지역까지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헌법 10조에서 명시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헌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옛날에 국민교육훈장도 외우라고 그러고 군대에 가면은 군인의 맹세 등등 여러 가지 외우는 게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헌법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맹세죠. 우리의 맹세. 한국인의 맹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를 계승한 정통국가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발전시켜 공산악당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통일조국을 건설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구현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굳게 다짐한다.